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분석가 축구괴물입니다. 개인이 혼자 시간을 투자하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혼자 해도 잘 맞지 않는 분석이시라면 위 적중인증 대화 내용처럼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K리그, J리그 축구 경기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키타 포메이션은 4-4-2이며 고마츠는 전방 압박의 선봉장으로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는 움직임과 문전 마무리까지 책임진다. 에임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후지아라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공격 기점을 만들지만 압박에 밀리면 쉽게 고립된다. 아키타는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고 곧바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전술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에임에는 압박을 뚫어낼 전개 능력이 부족해 후방 안정감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고마츠와 사토의 압박, 후지야마의 세컨드볼 장악은 경기 내내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결국 전술적 강도와 압박 완성도에서 우위에 있는 아키타가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다. 야마가타 포메이션은 4-3-3이며 디사로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위치 선점으로 기회를 노린다. 도야마 포메이션은 4-3-2이며 우스이는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세컨드볼 연계를 담당한다. 야마가타는 디사로의 제공권과 사카모토의 돌파를 활용하지만 마무리가 아쉽다. 도야마는 우스이와 다카하시가 분전해도 전환 속도와 창의성이 떨어진다. 양팀 모두 수비 안정성만 강조하다 보니 답답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성향과 경기 양상까지 고려하면 무승부라는 결론이 가장 합리적이다. 야마구치 포메이션은 4-3-2 구조로 라인을 정비하지만 수비 조직이 탄탄하지 못해 압박이 쉽게 풀린다. 제프 유나이티드 포메이션은 4-3-2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공격 전개에서 측면 활용도가 높다. 야마구치는 압박이 쉽게 풀리고 측면 커버가 약해 상대 돌파를 막아내기 어렵다. 제프 유나이티드는 츠바키의 직선적인 침투와 컷백, 이시카와의 문전 결정력으로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인 공격 루트를 완성한다. 요코야마의 연계까지 더해지면 공격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며 경기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적다. 결국 공격 패턴의 날카로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제프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확정지을 전망이다. 안양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3-5-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양쪽 윙포워드와 윙백 자원들이 상대 진영 깊숙한 지역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제주는 4-3-3 전형으로 조직적인 수비를 우선시하면서도 전환 시 빠른 공격 템포를 살리는 스타일이다. 안양은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활용하는 입체적인 전개로 제주의 약점을 정조준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마테우스와 야고의 결정력, 토마스의 변칙적인 전진까지 더해진다면 공격의 완성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반대로 제주는 포백의 측면 불안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홈에서 몰아치는 안양의 공세를 버텨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경기는 안양이 전술적 우위와 공격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김천은 4-3-2 전형 속에서 이동경의 발끝을 거쳐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전개하며 홈에서는 특히 전환 속도를 높여 상대를 압박한다. 대구는 4-3-2 전형을 유지하면서도 수비 라인이 불안정해 강등권 최하위라는 현실이 보여주듯 압박 저항력이 떨어진다. 김천은 에이스 이동경을 중심으로 전술적 응집력이 높아지고 측면 자원들의 활약까지 더해지며 공격 루트가 다채로워지고 있다. 대구는 강등권에 머물며 수비 불안이 뚜렷하게 반복되고 있고 원정에서의 약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김천이 전술적 우위와 홈의 기세를 등에 업고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수원FC 사박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팀 공격의 기점을 만들어내지만 파이널 서드에서의 결정력은 루안의 마무리에 크게 의존한다. 광주는 4-3-1을 기반으로 탄탄한 조직력을 유지하며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형성한다. 윌리안의 부상 변수가 수원FC의 공격 루트를 무디게 만들었고 광주 역시 마무리 효율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 양팀 모두 전술적으로 안정적인 수비 운영을 우선할 수밖에 없으며 경기의 템포는 자연스럽게 느려질 것이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누가 이기느냐보다 누가 실점하지 않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며 무승부로 귀결될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다. 전남은 5-3-2 전술을 활용하지만 상대가 해볼 만하다고 판단되면 전방 압박 강도를 크게 높인다. 화성은 4-3-2 전술로 두 줄 수비를 형성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하지만 전남처럼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만나면 뒷공간이 쉽게 열린다. 전남은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를 흔들며 공격 루트를 다변화할 수 있다. 화성은 두 줄 수비로 저항하겠지만 압박에 눌려 간격이 벌어지고 후반부에는 집중력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전남이 경기 흐름과 전술적 완성도를 모두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다. 충북 청주는 3-4-3 전형을 통해 수비 숫자를 늘려 안정감을 추구한다. 성남은 4-4-2 전형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종적 침투를 동시에 가동한다. 충북 청주는 수비 블록으로 버티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성남은 레안드로, 후이즈, 신재원으로 이어지는 빠른 공격 루트와 박수빈의 지원으로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이어온 상승세와 강한 공격 템포는 원정에서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결국 성남이 충북 청주의 수비 라인을 흔들며 승리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안산은 3-4-1-2 전술로 수비 블록을 두텁게 형성하지만 중앙 센터백 조합이 신체 조건에서 열세를 보이며 공중볼 대응에서 뚜렷한 약점을 드러낸다. 부산은 3-4-3 전술을 기반으로 풀백과 윙포워드들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번갈아 공략하며 크로스 빈도를 높인다. 부산은 곤잘로의 제공권과 측면 크로스 패턴을 통해 안산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 수 있다. 안산은 역습 카드가 있더라도 제공권과 세컨드볼에서 밀리는 순간 전술적 완성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부산이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와 전술적 상성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다.